안녕하세요. 카우보이 문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손예진, 박해일 주연의 덕혜옹주 일본 반응입니다. 고종의 늦둥이 딸인 덕혜옹주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아버지를 여인 뒤 일본으로 강제 유학,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덕혜옹주.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장안이 나타나고 영친왕 망명작전에 휘말리고 마는데 한 일병합 조약으로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소멸과 함께 조선왕조 500년 제1대 태조를 시작으로 제27대 순종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수궁에서 태어난 덕혜옹주는 1925년 일본으로 끌려가 스시마성 도주의 후예인 다케유키와 강제 결혼을 하며 비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덕수궁을 지나갈 때 자신의 앞날이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모른 채 아버지 고종의 사랑 속에 궁에서 뛰어놀았을 덕혜옹주를 생각하면 궁 어딘가 그녀의 채취가 맡아지는 듯 가슴이 아파집니다. 일본 반응을 보면 사랑의 불시착으로 한류 스타 손예진을 알게 되어 덕혜옹주 영화를 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전혀 교육을 안 시키는 일본 만행의 역사를 이렇게 한류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보게 되어 그나마 일부라도 본인들의 조상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반성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눈물샘이 쇼와 6년이라면 저희 아버지가 8살 때네요. 배우분들이 여러 한국 드라마에서 봐왔던 분들이라서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싶게 되었어요. 황녀님의 너무 딱한 이야기입니다. 한택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열받네? 젊었을 때 강제로 일본에 유학 갔다가 38년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이 전쟁의 패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국 거부당하는 왕녀의 이야기. 손예진의 출연이라 불시착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해안의 신, 공항에서의 신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쨌든 연기가 능숙합니다. 과거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분명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은 것 분하게 생각했었다.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이 실제 여성의 사진을 보고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실제 정략 결혼 상대인 일본인 남성이 배우만큼 잘생겼었다. 이것을 본 후에 꼭 구글에 검색해보길 바란다. 손예진 대박이다. 종반 유독 눈물이었다. 제작진이 의도해서 일본이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겠지 라는 느낌. 이 시대의 일본 실제로는 더 심했을 거야. 또다시 손예진 작품. 픽션과 사과를 넣고 있는 바와 같이 드라마틱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에 농락당한 실제 황녀 이야기. 일본군의 만행도 심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 아부하는 대한제국 장관도 무섭다.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했다니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 슬퍼서 울었다. 영화에서는 소꿉친구가 덕혜옹주를 계속 생각하고 귀국해서도 더 가까이 다가서준 것이 도움이었으며 떼어놓았던 궁녀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줘서 눈물이 났었다. 이 황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일본은 죄가 많구나. 전쟁을 더욱 반성해야 한다. 예진 씨가 보고 싶어 왠지 모르게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른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한국과 일본, 지금은 아이돌이나 음식 문화, 영화 등으로 좋은 우호관계를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역사적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피상적일 뿐이고 슬픈 현실도 제대로 받아들여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우선 이런 영화가 규제되지 않고 일본에서 볼 수 있어 다행이야. 한일 강제병합 시 종전 한국 황녀 이야기. 손예진 연기 대단해. 특히 귀국하지 못해 미친듯이 웃는 장면은 압도당했다. 사랑의 불시착을 여배우만 보고 봤는데 한일 간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역시 일본 제국군의 소행은 가관이다. 영화로서 재미있냐라고 말하면 좀 미묘한 면이 있는데 그냥 손예진이 좋다. 어디까지나 이 영화는 사실을 토대로 한 픽션이지만 현대의 일본인으로서 과거 일본이 조선의 한해를 인지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라고 재인식, 자괴심도 든다. 손예진 연기가 연기로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좋아. 이제 그냥 팬이 되었어. 광기가 섞여 웃고 있는 거라든지 정말 간담이 서늘해졌다. 사실에 충실하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어 다행이야. 손예진 이쁜 웃음. 연기 잘하네요. 이 연대에 일본인이 이렇게 묘사되어 버리는 것은 과도한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역사의 잘못임에 틀림없다. 역사물을 싫어하는 내 자신. 하지만 손예진의 연기력에 매료되었다. 한 일간에는 아직 모르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군이 한국, 조선으로 만든 과거의 한 단면이자 식민지로 만든 역사.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왕족이 일본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일본군의 상투적인 방법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 식민지가 된 역사를 모르니 독립의 의미도 실감하지 못한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그들에게 일본어 이름과 일본어를 말하게 한 것밖에 배우지 않는다. 그것밖에 모른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가 열강의 침략화를 당한 것을 문자만이 아니고 영상으로 아는 것은 인식하기 쉽지만 세뇌도 시키기 쉽다. 그래도 양국의 역사를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전혀 몰랐어. 다른 나라를 병합한다는 것, 다른 나라를 따르게 한다는 것, 황족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손예진 씨의 멋진 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끌려 들어갔어. 멋졌어. 시간이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봤다. 나도 모르게 몇 번이나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다.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본이 당시 조선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있다. 사실은 무엇을 했느냐의 전단이 중요하다. 일본인, 한국인 모두가 보고 싶은 영화다. 손예진이 연기 괴장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